안녕하세요.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늘 열심히 마취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마취의 내용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저희들이 꼭 알아야 할 특별한 주제의 이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Hello anesthesiologists. Thank you for your diligent study of anesthesia. Today, while not specifically anesthesia, I've prepared a special topic that we as hospital workers need to know. 바로 2024년 2월 미국 의료 시스템 전체를 그야말로 심정지 상태에 빠뜨렸던 Change Healthcare라는 회사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사건입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 숫자 3분의 1.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이건 바로 체인지 헬스케어라는 하나의 회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미국 전체 환자의 비율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This staggering statistic represents the proportion of U.S. patient records touched by this single company. 즉, 미국인 3명 중 1명의 의료 기록, 보험 정보, 처방전이 이 회사의 시스템을 거쳐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멈춘다는 건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의료 시스템의 대동맥이 막히는 것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 2,200만 달러. 이건 해커들이 마비시킨 시스템을 풀어주는 대가로 받아낸 것으로 추정되는 몸값, 즉 랜섬 금액입니다. 하나로 계산하면 약 290억 원, 거의 3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This single payment establishes the incredibly high financial stakes of this new era of cyber attacks.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전례 없는 디지털 재난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병원에서 일하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시스템의 심정지. 마치 환자에게 갑자기 심정지가 온 것처럼 어떻게 단 하나의 공격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의료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었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explore how a single point of failure could trigger such a nationwide crisis. 체인지 헬스케어.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선생님들께는 굉장히 생소한 이름일 겁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환자나 의사들이 직접 마주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But while the name is unfamiliar to the public, this company is the central nervous system of U.S. healthcare administration.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국 의료 시스템의 모든 정보와 자금이 흐르는 뭐랄까 거대한 동맥이자 신경망 같은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연간 처리하는 의료 관련 거래가 무려 150억 건에 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환자 3명 중 1명의 기록을 관리하고요. 주요 기능을 보면 처방전 승인, 보험 청구 및 지급, 환자의 보험 자격 실시간 확인, 그리고 병원 간의 의료 기록 교환까지. Essentially, if this company's functions stop, the entire circulatory system of healthcare finance and data stops right along with it. 정말 이 회사가 멈추는 순간 미국 의료 시스템은 말 그대로 심정지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사태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 전체의 단일 장애점의 single point of failure라고요. 이 말은 즉 시스템의 한 부분이 고장나면 전체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치명적인 약점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린 이 거대 기업이 마비되자 이를 대체할 다른 수단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This extreme market consolidation created a systemic risk that was just waiting to be exploited. 한 회사의 보안 실패가 국가 전체의 보건 안보 위기로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구조적 취약점이 이번 사건으로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디지털 공격을 법의학적으로 해부하듯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커들이 침투했고 어떤 무기를 사용했으며 어떻게 거액의 몸값을 받아냈는지 그 과정을 아주 면밀히 추적해 보겠습니다. We'll now dissect precisely how the attack happened, from the very first breach to the final ransom payment.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파괴적인 공격이 가능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도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천재 해커들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시작은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단순하고 기본적인 보안 허점이었습니다. The initial point of entry was shockingly, almost embarrassingly simple.
네, 이 견고해 보이던 거대 시스템의 방어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해커들은 직원들이 외부에서 회사 내부망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원격 접속 서버를 하나 찾아냈는데요. 바로 여기에 아주 기본적인 보안 기능 하나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리 다른 경로로 훔쳐낸 직원 계정 정보를 이용해서 너무나도 손쉽게 회사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왔죠. It just goes to show that the most complex systems can often be defeated by the simplest of oversights. 그 결정적인 보안 허점이 바로 다단계 인증, 즉 MFA, Multi-Factor Authentication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은행 앱에 로그인하실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나서도 지문이나 얼굴 인식 또는 OTP 번호를 추가로 요구하잖아요. 그게 바로 MFA입니다. This is a fundamental security measure requiring 2 or more verification methods to gain access, and it's a critical layer of defense. 이 기본 중에 기본인 강화벽이 없었기 때문에 해커들은 훔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국가기관망에 해당하는 시스템에 너무나도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공격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MFA가 없는 서버로 침투한 해커들은 알파V 또는 블랙캣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악명 높은 랜섬웨어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은 시스템 깊숙이 침투해서 핵심 데이터들을 전부 암호화시켜버렸고 결국 체인지 헬스케어는 3주가 넘는 기간 동안 시스템을 스스로 셧다운해야 했습니다. 결국 약 2,2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거래가 포착되었죠. And in a truly bizarre twist, the ransom payment was confirmed not by security experts or the company, but by a disgruntled affiliate of the hacker group itself, who publicly complained that they didn't get their fair cut of the ransom. 정말 황당한 일이죠. 사실 이렇게 의료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대규모 공격이 있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경고 신호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료계를 겨냥한 랜섬웨어 공격의 위험성을 미리 알려준 이른바 탄광 속의 카나리아와 같은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죠. This pivotal earlier case served as a clear and ominous warning for what was to come in the world of healthcare ransomware attacks. 2016년에 있었던 헐리우드 장로 병원 공격 사건과 이번 체인지 헬스케어 사건을 비교해보면 그 위협이 얼마나 극적으로 진화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공격 대상은 단일 병원에서 국가 핵심 인프라로, 시스템 중단 기간은 10일에서 3주 이상으로, 그리고 몸값은 1만 7천 달러에서 무려 2,200만 달러로 1,00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This stark comparison vividly illustrates how the threat evolved from a localized problem into a full-blown national security crisis in just 8 years. 2016년 사건이 범죄자들에게 병원을 공격하니 돈이 되는구나 라는 개념 증명, proof of concept였다면 2024년 사건은 국가 인프라 자체를 무기화, weaponization of infrastructure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 공격이 만들어낸 엄청난 파급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나간 피해가 환자들과 병원, 약국에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Now let's detail the catastrophic consequences of this shutdown for patients and healthcare providers across the country.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입니다. 이 숫자는 시스템이 마비된 기간 동안 미국 전역의 병원과 의원들이 입은 하루 평균 손실 추정액입니다. 매일 1,300억 원어치의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지 못하게 된 거죠. This is the estimated daily loss in deferred revenue for healthcare providers across the U.S. during the outage.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병원이나 개인 의원들은 당장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할 심각한 현금 흐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국적인 혼란은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정적 마비는 물론이고 예정되었던 수술과 진료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특히 약국에서는 10일이 넘도록 환자의 보험 자격 확인이 불가능해져서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약품 지급이 지연되는 엄청난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The very fabric of routine healthcare operations was torn apart, affecting millions of patients nationwide in very real and dangerous ways. 그리고 이건 결코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저명한 의학저널인 자마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 건수는 2016년 43건에서 2021년 91건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This data from a JAMA Health Forum study clearly shows that attacks more than doubled in just 5 years. 말 그대로 전염병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심각한 위협인 셈입니다. 4,200만.
이 숫자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개인의 민감한 건강 정보,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PHI가 유출된 환자의 수입니다. 4,200만 명의 질병 기록, 치료 내역 같은 가장 사적인 정보가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간 겁니다. This slide shows the staggering number of patients whose most sensitive data was exposed in that time frame. 이건 단순한 데이터 유출이 아니라 4,200만 명의 신뢰와 안전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 의사들이 정말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의 피해는 공격을 직접 받은 병원 하나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폭탄이 터졌을 때 그 폭발 반경, 즉 blast radius가 생기는 것처럼 그 피해의 충격파는 지역 의료 생태계 전체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갑니다. The concept of a blast radius is critical here. An attack on one hospital creates powerful ripple effects that impact the entire regional healthcare ecosystem. 특히 우리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한 병원이 마비되자 공격받지 않은 인근 병원들로 환자들이 급격히 몰리면서 응급실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앰뷸런스가 환자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앰뷸런스 다이버전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의 기록을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Crucially for us, recent research now directly links these cybersecurity failures to measurable negative patient outcomes. 실제 한 연구에서는 공격받은 병원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병원 박심정지, out of hospital cardiac arrest 환자의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다른 연구에서는 데이터 유출 사건을 겪은 병원의 급성 심근경색, acute MI 환자의 30일 내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IT 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이버 보안이 곧 환자 안전의 핵심 문제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진단 파트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의료 분야가 해커들에게 이렇게 매력적인 완벽한 표적이 되는 걸까요? 그 시스템에 내재된 치명적인 취약점들을 하나씩 진단해 보겠습니다. Let's explore the underlying reasons, technical, operational, and economic, that make the healthcare sector so uniquely vulnerable to these attacks. 첫 번째 원인은 앞서 잠시 언급했던 시장의 과도한 통합, 즉 거대 기업의 독과점 구조입니다. 여러 병원이나 헬스케어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서로 다른 IT 시스템들이 마치 누더기처럼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이 통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보안의 허점들이 생겨나죠. 해커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대화된 단 하나의 목표, 즉 린치핀만 공격하면 수천 개의 병원에 동시에 타격을 줄 수 있으니 아주 효율적인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This complex integration process inadvertently creates a linchpin where the entire system becomes dangerously over-reliant on a single company's security posture. 경제적인 요인도 굉장히 큽니다. 아시다시피 병원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 IT 보안에 투자할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있는 예산도 히파 같은 규제 최소 요건을 맞추는, 즉 컴플라이언스에 급급하지 실제적인 방어 능력을 키우는 시큐리티에는 투자가 미흡합니다. 또 보안 업데이트가 오래전에 중단된 낡은 의료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Furthermore, the healthcare sector struggles to attract and retain top cybersecurity talent who can often find much better compensation in finance or tech industry. 해커들의 공격 전략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사이버 공격은 주로 환자 정보를 몰래 훔쳐서 암시장에 내다 파는 데이터 졸도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랜섬웨어 공격은 다릅니다. 이들의 주된 목표는 병원의 운영 자체를 마비시켜 진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운영 마비, 오퍼레이셔널 패럴리시스입니다. 진료를 멈추게 해야 병원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결국 몸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This highlights a critical strategic shift from passive data theft to active, life-threatening operational disruption. 데이터 유출은 이제 몸값을 더 받아내기 위한 추가적인 협박 수단일 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방어를 위한 처방전. 이 심각한 시스템적인 질병을 진단했으니 이제는 해결책, 즉 처방전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This final section shifts our focus from the problem to potential solutions, outlining actionable steps to build resilience.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들이 반드시 실행해야 할 필수 방어 체크리스트입니다. 마치 수술 전 타임아웃처럼요. 첫째, 예외 없이 모든 시스템의 다단계 인증, MFA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백업하고 그 백업본을 네트워크에서 분리된 오프라인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백업이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복구 테스트도 해야 하고요. 셋째, 네트워크를 여러 구역으로 잘게 나누는 네트워크 분할을 통해 만약 한 곳이 뚫리더라도 피해가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Fourth, and this is basic hygiene, consistently update and patch software and retire unsupported legacy systems.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화재나 대량 환자 발생 훈련처럼 사이버 공격 발생 시를 대비한 구체적인 재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물론 개별 병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대응도 함께 가야 하죠. 미국 FBI는 범죄자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깨기 위해 절대 몸값을 지불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는 미국 정부가 재정난에 빠진 병원들을 돕기 위해 메디케어 진료비를 선지급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The U.S. government, including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Congress, is also proposing new laws to mandate minimum cybersecurity standards for all hospitals, treating this as a national security issue.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격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느냐이다. 이 말은 더 이상 수동적인 방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격을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공격을 당했을 때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복구할 것인지 그 회복 탄력성, resilience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This maxim emphasizes the critical need for proactive preparation and resilience rather than reactive panic.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내일, 바로 내일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병원에 이런 디지털 재난이 닥친다면 선생님 병원의 코드 블루 계획은 무엇입니까? This is the most critical question I want you to take back to your institution, to your colleagues, and to your leadership. EMR이 다운되고 처방 시스템이 멈추고 환자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암흑의 상황에서 우리는 환자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